자, 민재 언제 올까요? 본인 예상하는 민재의 도착 시간은? 지금 좀 오고 있을 거다? 잠깐만. 아, 나 왜 너 보냈어? 탁지를. 이거는 잘린 부분 잘리면 그냥 다른 대로 구하면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잘리면 잘린 대로. 그러니까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이니까 항상 그냥 부피를 기본적으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비례상수라고 해요.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어쨌든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서 부피를 구하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9는 통일을 하는 거야. 외우기 편하게. 밑면을 뭐로 봐요? 가장 넓은 부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그러면 밑넓이는 9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 9의 높이. 밑에서부터 끝까지 높이 얼마? 6이죠. 그쵸? 그리고 곱해지는 비례상수가 얼마예요? 2. 공식은 이제 여기를 미리 이제 3을 떼가지고서 3분의 4로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이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아시겠어요? 3분의 2. 간부도 똑같이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얼마? 36파이. 근데 얘가 얼마만큼이 잘렸어요? 8분의 1. 그치. 그러면 부피의 몇 분의 몇? 8분의 1만큼을 구한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빼줘야겠죠. 그럼 부피의 8분의 1을 구하시고 그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뒷부분 마무리 계산하세요. 6번은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는 입체 도형이 어떤 도형? 삼각형이죠. 그렇지. 우리가 구하려는 입체 도형이
삼각뿔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밑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를 밑면으로 정하는지는 본인 나름이지만 A. 그러면 밑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여기도 X죠. x. 그러면 얘의 넓이는 X 제곱이죠. 그냥 X 곱하기 X 하나 2분의 그치? 2분의 2분의 2 x 제곱. 그러면은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그러니까 또 X를 곱해야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삼각뿔이니까 곱해지는 값이 얼마? 3분의 그러니까 정리하면 6분의 1 x 세제곱. 이게 얼마나? 그게 36. 이게 36.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왜 이렇게 프린트를 잊어먹지 자꾸. 기억력. 음. 6cm. 이거는 다시 계산.
파이 안 썼어요. 파이 쓰세요. 일단 9니까 파이 쓰셔야겠죠. 그쵸? 틀렸고요. 여기서 틀렸는데? 여기서 틀렸는데? 잠깐만. 이것도 파이 안 쓰셨어요. 파이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리시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반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0.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밑면을 그려놓고 그냥 밑면의 넓이 이거가 기본. 부피든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는 기본.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건널비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옆넓이. 이걸 보는 거지. 옆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면을 제외한 이 부분의 넓이 다 구하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밑면의 넓이의 9는 밑면의 넓이의 몇 배? 몇 배? 1분의 1대. 네? 이 옆부분의 넓이가요? 9의 건널비 구할 때 원래 이런 멀쩡한 9 구하면 건널비 구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얼마 해줘요? 4. 그치 곱하기 4 하잖아요. 항상 밑면의 넓이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치? 모든 식을 그쵸? 그러니까 밑면의 기준으로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는데 얘는 밑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얼마? 200. 그러니까 밑면이랑 옆면이랑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옆면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해줘야 돼? 밑면이랑 옆면을 구분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둘레 구하듯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둘레 구하듯이 계속 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재도 똑같아. 4번. 그러니까 항상 밑면과 옆면 건널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밑면과 옆면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4번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 밑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6. 그냥 얘의 넓이 36. 그리고 두 번째 옆면 수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여러분은 아직은 그리셔야 될 때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의 넓이 구할 때 우리가 뭐랑 뭐를 이용해서 구합니까? 저 호의 길이와 그렇지. 이 호의 길이 뭐랑 같아요? 저그 원의 이 원의 반지름 둘레랑 똑같죠? 둘레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 저게 6이 12파이죠. 얘가 12파이고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이 길이가 원뿔의 뭐의 길이로 같다? 옆면. 모선의 길이. 모선. 모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x라고 부르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얘의 넓이는 제일 넓이는 6파이 x. 그치 6파이 x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나누기 0거 네.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야죠. 그치 그러니까 36파이 더하기 6파이 x가 100. 얼마? 126이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맞아. 파이길. 36 넘어가서 빼고 아 빼주면.
걔는 면을 어느 면이랑 어느 면을 구하면 돼요. 3번은 어느 면과 어느 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랑 밑에 이쪽 부분을 두 개를 각각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넓이는 이거는 좀 쉬우니까 밑넓 이 부분의 넓이 그럼 밑면의 넓이 얼마? 36파이에다가 곱하기 4의 이 전체 그쵸?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얘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얘는 펼치면 무슨 모양이 돼요? 부채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넓이 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이 모선의 길이 얼마? 10이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필요하죠. 호의 길이 얼마? 5의 길이. 길이랑 넓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얘네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는 거죠. 이게 부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더 부을 수 있는. 그래. 그러니까 더 부을 수. 사각 이거 전면면 얘 빼줘야 돼. 그렇지. 로운이는 숙제 프린트도 숙제였잖아요. 안 건드신 건데 이거 보니까? 아니 뭐 말씀을 해보세요. 안 건드셨는데 이거? 주말 동안 푹 쉬셨다더니 진짜 푹 쉬셨네 이분? 어이쿠야 주말 동안 좀 푹 쉬셨구만. 안 건드셨네. 로우나 이거 건널비 구하는 건데 자꾸 부피 구하는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널비 구하는 거 건널비.
56? 아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부분의 넓이를 더해줘야지 항상. 일단 겉넓이만 보면 원래 전체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의 겉넓이는 얼마야? 일단 9의 겉넓이 그치. 얘는 16파이 곱하기 4에서 64파이인데 이 중에 얼마만큼이 잘려나갔어요? 그러면 8분의 1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5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하신 56파이 이거는 뭘 구한 거냐면 9 중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봅시다.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인데 잘림으로써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 단면 부분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도 뭐 해주셔야 돼요? 그치. 새로 생긴 부분의 넓이도 더해주셔야 돼요. 둘러싸이는 거잖아 항상.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면의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하셔야 돼요. 둘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하신 거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이 문제를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이 길이가 3파이예요 라고 해서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다른 것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뭐 끝난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것들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백사. 그럼 이 부분의 하나의 넓이가 얼마 돼요? 이 하나가 16이라고요? 헐.
이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4하고 이만큼만 있는 건데 16은 뭐가 16이에요? 전체가 16이지. 그러니까 얘는 전체 중에 얼마만큼만 남아있어요. 4. 뭐 이걸 해주셨어야지. 그죠? 16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파이 얘도 부피니까 밑면 그리시고 밑면의 넓이 틀렸어요. 밑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로우님? 밑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K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몇 도? 60도. 이 길이가 얘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코의 길이 굳이 이건 안 해도 되죠. 코의 길이는 코의 길이가 구하기 쉬울 때고 그냥 이거 원의 넓이 바로 나오잖아. 원의 넓이가 얼마? 원의 넓이가 얼마? 그냥 항상 처음 원을 생각해줘요. 이 원의 넓이 얼마? 얘 넓이가 원래 25파이였던 원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만 남긴 거예요. 다 지우고. 이것만 남기잖아요.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호의 길이 옆 넓이 할 때 호의 길이 하는 건 호의 길이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문제는 고민 많이 해봤어요? 모르겠어. 얘 반지름 길이까지 그 이면을 어떻게 해야지? 그냥 옆면을 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쵸? 네, 전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그려지는데 이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가 저기 여기 A에서 A까지인데 이 종이를 마른 거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의 무슨 거리? 아, 최단 거리.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이 중심각을 한번 구해보세요. 힌트는 한번 중심각을 구해보시는 게 힌트. 그 삼각형. 중심각을 구해보시면 좀 느낌이 나와요. 파이로 넓이 구하실 때 부채꼴은 파이.
수직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냥 쑥 짜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자를 때 가장 넓어지는 건 위에서 아래로 자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원이요? 그치, 사다리 꼴. 그러니까 밑면의 수직이니까 칼을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밑면의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가장 넓은 면의 둘. 네. 중심각의 크기 아직 못 구하셨어요? 이게 반지름이 18인데 이게 이 길이가 얼마예요? 18이요. 그리고 밑면의 둘레는 이 길이는 그게 6파이요. 6파이. 그러면은 우리 둘레 어떻게 구해요? 이 둘레 부채꼴에서 둘레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원래 전체 원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원의 둘레 얼마? 원래 6x 아니 그러니까 처음 원이 이만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반지름이 얼마에? 18은 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원 중에서 얼마만큼만? 6 x만큼만 자르고 없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이거예요. 전체 원래가 얼마였는지 처음 온전했다면 둘레가 얼마였겠습니까? 이 둘레가 원의 둘레. 6 곱하기 아니 아니, 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얘를 자꾸 고민을 18 합니까? 곱하기 2니까 32 36 30 그렇지. 얘는 잊으세요. 잠깐. 36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만 남겨놓은 거야? 6파이만큼 아니지. 얘는 잠깐 잊으세요. 이건 잊으세요. 네. 계산을 왜 먼저 답을 먼저 아, 갖는 제가 거야? x만큼 그렇지. x만큼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x만큼만 남겼습니다. 원래 전체 얼마 중에서 x만큼만 남겼습니다. 전체 360에서 그치. 360분의 x만큼만 남겨놨더니 그 길이가 얼마더라? 그 길이가 6파이. 그치. 이렇게 써야지 답을 6파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가는 게 됐어요. 계산하고 나는 게 6파이인 거지. 다시 얘도 부피 구하는 거니까 밑면의 넓이 먼저 밑면 그림 다시 그리고 넓이 확실히 구하면 항상 밑면의 넓이를 제대로 구하셔야죠. x는 60. 그럼 저번에 2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치 여기도 18이고 다 정상각형. 그치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결국 저기 18인가요?
그거예요. 정삼각형이니까 중심각을 구해서 정삼각형인 걸 확인을 해야 돼요. 24번은 여기서 푼 문제랑 9번에서 푼 문제랑 같은 느낌이에요. 9번에서 구 모양의 공을 넣으면 어떻게 돼? 물이 넘치면서 그렇지 어느 정도만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공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빼면 그 남겠죠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24번 문제가 24번 문제가 얘가 우리가 앞에서 한 9번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굴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남아있는 부분에 물의 부피를 구했었죠,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유사한 거야. 24번은 여기서 뭐 해준 거라고요? 굴을 빼준 거예요. 굴을 빼줬더니 어떻게 돼요? 굴을 뺐더니 물이 아래 가서 이런 식으로 채워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냥 9번에서 그냥 구가 빠진 형태. 밑면의 넓이 얼마나 오셨어요? 밑면의 넓이 육이요 밑면이요? 왜 6이에요? 밑면이 무슨 모양인데요? 밑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님. 밑면 이게 삼각기둥이에요? 밑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밑면을 제대로 그리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밑면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밑면이 얘기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밑면을 제대로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의 반지름을 x라고 놓으면 네. 형이 밑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X죠. 그럼 이 높이는 높이는 2x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도 뭐 당연히 여기가 x고 여기가 얼마예요? 3이겠죠. 그러니까 이 물의 부피나 요 물의 부피는 어떻다? 그럼 이때 물의 부피를 구하고 이때 물의 부피를 구해서 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8번도 밑면 제대로 항상 밑면 제대로 그리시고
2x제곱. 응? 2x제곱. x가 좀 몇 개 곱해졌어요? 3개죠. 아, 그럼 옆면도 그립니다. 그러면 밑면 구했으면 옆면도 그립니다. 옆면이 어디에도 있어요? 이게 입체도의 건널비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면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 안쪽으로도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약간 군대 구니까. 안쪽 밑면 그립니다. 제대로 항상 그리세요. 안쪽에 생기는 면 어떤 면이요? 쭉 펼쳐서 그려야지. 옆면 그리듯이. 그러니까 안에가 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밑면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에가 비어가지고 이거의 넓이를 21파이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바깥쪽 옆면도 쭉 전개해 보면 참고로 파이는 가능하니까 쓰세요. 이게 밑면의 둘레랑 같으니까 10파이, 높이가 10이어서 여기 100파이도 잘하셨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쪽에 생기는 면 이것도 그리셨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을 빼먹고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모여서 얘의 넓이가 얼마인지 항상 그려서 확인. 그래서 얘는 없어요. 이렇게 안 없어져요. 왜요? 너는 마치 뭐 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3x 빼기 2분의 1 x를 하는데 x끼리 빼고 3 빼기 2분의 1만 하면 되겠네요 라는 똑같아요. 아,
곱해지는 거예요. 2x 세제곱에서 3분의 4x 세제곱을 빼는 거예요. 앞에 있는 2랑 3분이랑 곱했어야지. 아, 그러면은 2에서 3분의 4, 2 빼기 배웠잖아요. 숫자는 숫자끼리 빼고 그냥 x 세제곱만 써서. 그러니까 3분의 2x 세제곱. 얘의 부피. 얘의 부피는 제 옆에는요 3x 양면 뭐로 나눠주고 3으로 x는 제곱으로 나눠주고. 아, 가능해요? 응.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 같은 선 이동이나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는 것. 항상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옆면 펼치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A면 여기가 B. 근데 둘둘 말린 거니까 여기가 또 A고 여기가 B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에서 B까지로 가는 최단 거리. 네.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직선이죠. 최단 거리니까 가장 짧은 길 3분이죠. 가장 짧은 걸 3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한 바퀴만 돈 거야.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문제인데 A에서 B까지 한 바퀴가 아니라 2번 이렇게 갔다면 옆면을 펼쳤을 때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이 얘기죠. 최단 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선분이다. 아시겠습니까? 피어짐이 어떻게 최단 거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가 짧겠어요? 이 길이가 짧겠어요? 그렇죠. 민혁이 똑같아요. 항상 뭘 그려라? 밑면. 우리가 구하려는 입체도형의 정팔면체의 밑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저 정육면차. 그치. 그러면은 정육면체를 생각을 하면서 밑면을 보면
25번에서 보면 밑면이 어떻게 생겼냐? 항상 밑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밑면이 이런 정육면체의 밑면에서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이 x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때 얘의 넓이는 x 이렇게 예? 이 길이가 x일 때 얘의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뭐라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거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왜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에 딱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름모는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 넓이 구한 거에 반이라는 뜻으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x죠. 이 길이도. x죠. 그럼 마름모의 넓이는 x 제곱 나누기 2분의 자, 2분의 1 x 제곱. x죠. 이게 밑넓이. 그러면 부피 어떻게 구해요? 부피 밑면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피 구할 때 항상 뭐 해버리니까. 부피 구하는 모든 식은 전부 다 뭐니까.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육면의 높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부피라는 모든 계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한다? 밑면의 넓이를 구한 거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네. 높이가 얼마? x죠. 근데 얘는 어떤 종류예요? 마르디 아니 도형, 이체 도형 얘가 어떤 도형이에요? 정팔 8문제요. 근데 뿔 종류잖아요. 그쵸? 네. 뾰족해지는 뿔 종류죠. 뿔 종류는 얼마를 곱해요? 3분의 1이죠. 이거예요. 이걸 계산했더니 그 값이 얼마나? 그게 2분의 로운이도 가장 짧은 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게 가장 짧은 선입니까? 항상 뭘 그리시라고요? 옆면을 그리시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옆면을 그리시고 옆면을 그린 상태에서 제일 짧은 선 여기 A에서 여기가 A면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면 다시 여기랑 만나겠죠. 그렇죠? 여기도 A야. A에서 A까지의 제일 짧은 선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치. 가장 짧은 건 뭐다? 3분이다. 되었습니까? 자, 힌트를 드리면 이때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냅니다. 이거를 구해보시면 문제가 풀려요. 네. 아까 기본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육면. 그치. 밑면의 넓이에다가 무조건 높이를 곱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높이는 보통 쉽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를 잘 찾고 높이 구하고 그리고 도형에 따른 뭐부터요? 숫자가 붙죠. 그쵸? 그 숫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제는 요즘도 양쪽 대학전 중입니까? 근데 할게 없어. 할 게 없으면 수학 문제를 풀지. 할 게 없으면 수학 문제를 풀지. 그래서 숙제는 안 나왔어. 아니. 응? 맨날 바쁘다고 숙제도 안 오면서 양쪽 대학전의 시간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이건 숙제가 될 건데 문제는 미리 하고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는 마무리하고 이거 숙제로 나올 거예요. 중심각 우리 중심각 찾아냅니다. 얘는 못 틀리는 줄 네. 알려볼게요. 옆넓이가 54파이니까 우선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셔야 이제 중심각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길이를 먼저 구하세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넓이가 54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개를 먼저 구하셨어야 돼요. 아시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얘가 6파인 거 구했고 이 길이가 18인 거 구했으면 중심각의 크기는 오니 이 중심각을 x라고 놓으면 이 코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 반지름 원래
원래 처음 원의 둘레를 생각을 하고 처음 원의 둘레가 얼마? 원래 멀쩡한 원의 둘레가 얼마? 이 원의 둘레 반지름의 길이가 18인 원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파이인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중에 뭐만큼? x만큼 자르고 나머지를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x만큼만 남겼습니다. 이게 식으로 비행급해야죠. 그래서 360분의 x 한 그 길이가 호의 길인데 그 길이가 얼마다? 이걸 풀어서 중심각을 찾고 이 중심각의 크기가 60인 걸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아냅니다. 이 24번은 아까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9번. 그 말고 여기 라이트에서 9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구 번에서 뭐 한 거예요? 9번은 이 원기 중에 9가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물의 부피를 구한 거고요. 그쵸? 이 물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24번은 뭐 한 거냐면 똑같은 원기 중에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9를 빼고 난 후를 생각한 거야. 9를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쌓이겠죠. 그쵸? 이때 이 물의 부피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물의 부피나 이 물의 부피는 어떻다? 같죠. 그쵸? 일단 이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9번이랑 24번에는 딱 이거예요. 9를 뺀 상황과 9가 있는 상황. 그럼 이때 9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x라고 놓고 이 부피 구한 거랑 얘 부피 구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당연히 윗면의 이 길이도 뭐가 돼요? x. 이 높이는 2x. 해서 물의 부피 구한 거랑 같은 도형이니까 얘도 윗면의 반지름 얼마? x고 물의 높이 얼마? 3. 그래서 얘네 부피 구한 게 같다. 이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4x가 어디서 나왔어? 우선 얘 부피, 이 물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9번에서 물의 부피 어떻게 구하셨어요? 물의 부피를 그렇게 구해요? 물의 부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 먼저 구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x 곱하기 x 곱하기 2x 그러니까 dx 세제곱. 근데 정확하게 여기 뭐가 붙어야 돼? 항상 원이니까 파이가 붙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9의 부피는 얘도 물론 다 똑같이 파이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는 3분의 4 x 세제곱 빼면 왜 x 세제곱이 사라지죠? 이제 사라지는 거야. 나누기가 아니에요. 로우님, 로우님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 2x 빼기 3분의 4x를 하는데 xx 없어져요.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민재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산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2x 세제곱 파이를 생략했으니까 3분의 4x 세제곱 이러시면 세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냥 2 빼기 3분의 4하고 거기에 그냥 x 세제곱이 붙는 형태로 가는 거지 x 세제곱이 약분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대해서는. 야 근데 우리 오늘 줄기가 있긴 하는데 언제 하냐? 그거랑 이 물의 부피랑 같다. 이 물의 부피는 민주 원래 케이스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x제곱을 약분을 이때는 되는 거야. 나누는 거니까 양변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때는 나누기가 가능해요. 아니 x제곱으로 나누라니까요. 그거 하신 거예요. x제곱으로 나눠라. 아니 너네 이 연산이 좀 힘든가? 아직은 2차식이라서 여기를 뭐 해준 거냐면 양분에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x제곱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두 개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는 남는 게 3분의 2x가 되는 거고 얘는 x제곱 두 개씩 다 없어지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아까 민재도 그냥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모의 비를 알고 있어요. 이 원 기둥 안에 원뿔을 넣은 거랑 이렇게 굴을 넣었을 때 얘네들의 부피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민재야 너도 이거 봐야 돼. 1대 2대 3이죠 그쵸? 네. 그러면 봐봐요 되게 단순한 건데 이 물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의 부피를 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분의 몇만 남는 거예요? 원기둥이 3이면 구가 2예요. 1이 그치 1만큼이 남는 거예요. 원기둥이 전체 얼마인 것 중에서 3 중에서 원기둥이 3일 때 구가 얼마만큼을 차지해요? 2죠. 2만큼을 차지해요. 그쵸? 그러면 원기둥에서 9를 빼면 얼마만큼만 남아요? 1만큼만 남죠. 그러니까 이 물의 부피는 원뿔의 그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기둥의 부피에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한. 그치 3개 중에 1만 남은 거잖아요. 3개 중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얼마만큼만 남은 거예요? 1만큼. 3분의 1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가 전체 높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가 얼마겠어요? 전체 높이가 9죠. 그래서 이 9의 반지름은 이 바로 나와요.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왜? 높이를 뭐라고 놨으니까? EX라고 놨으니까. 여러분 이 B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25번 로운이는 밑면 그립니다. 밑면의 넓이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밑면의 넓이다. 밑면을 그리고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참고로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이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x가 아니라 밑면의 넓이는 네? 밑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마름모 이거죠, 그쵸? 얘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밑넓이는 2분의 1 x 제곱 이거고요.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이걸 구하는데 도형에 따른 뭐가 붙는다? 모양에 따른 숫자가 붙는다. 입체 도형의 형태에 따른 숫자가 붙는다. 그러면 얘 밑넓이가 얼마? 높이 얼마? 하고 얘는 어떤 종류예요? 끝이 뾰족해지는 뿔 종류죠. 그쵸? 뿔과 유사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윗면 봐서 뿔 종류잖아요. 그쵸? 뿔 종류는 얼마 곱해집니까?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더라?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x제곱 곱하기 x가 뭐예요? x제곱 곱하기 x는 x세제곱. 그래서 3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 이제 그만. 여러분이 숙제, 이제도 이거 남은 거 숙제. 잘 푸세요. 많이 푸세요. 자, 책.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저희 그막 아직도 정비례만 비례요? 오늘 시험 안 봐요?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아니 계약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정비례만 비례를 한다고요? 그건 어디 하세요? 저
저희 막 지각이랑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긴 한데 오늘 정리각이랑 막 가고 정말 끝나가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많이 듣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얘네 시험 안 봐요. 로그인하면 시험 보고 뭐지? 아 너네 아니 1학기가 중요하긴 해 보통 더 그건 맞긴 해. 자 여기 138페이지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파트는 물론 연산도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자료들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정리하고 해석하는 거 위주예요. 그러니까 뭐 2학기 파트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뭐냐면 연산도 많지만 어떤 의미 자체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게 더 많아요. 1학기는 어떤 값을 구하는 위주였잖아요. 해를 구하고 방정식을 구하고 어떤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우는 건 뭐예요? 순분부터 배우고 막복지각이 뭔지 그쵸? 뭐 직각이 뭔지 닮음이 뭔지는 용어적인 개념적인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했을 때 정리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산식은 귀찮으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입체적인 거보다는 조금 나을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뭐 한다? 정리하는 법부터 배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재네 반에서 자유투 던지는 거를 자유투가 뭔지 알죠, 그렇죠? 공 던지기 그냥 꼴대에다 농구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농구 공 던지기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순서대로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5개를 넣고 아니구나. 10개는 좀 많으니까 적으니까 20번 중에 20번도 좀 적다. 30번을 썼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5개를 넣고 그 다음 사람은 좀 잘해서 26개 그 다음 사람은 17개 어떤 사람은 21개 어떤 사람은 11개 한 명은 좀 못해가지고 7개 16개 23개 19개 29개 많이 넣었다. 그쵸? 그리고 뭐 다시 11개 15개 13개 27개 이 사람은 대충 던져서 3개 그렇게 했어. 지금 이게 지금 뭘 써놓은 거예요? 30번 중에 몇 번 넣었는지를 써놓은 거죠. 그쵸? 이렇게 30번 중에 성공한 횟수를 이런 식으로 숫자들로 나열해 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공한 횟수를 별량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량이 모두 몇 개 있어요? 5개. 그치. 별량은 총 몇 개 있는 겁니까? 15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공한 횟수들을 이렇게 숫자로 써놓은 것들이 있죠. 그쵸?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량 이렇게 써있죠? 자료를 뭐로 나타내는 거?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뭐냐면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좀 막연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줄기와 입그림이라고 해서 줄기를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잎을 써서 붙이는 형태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마다 이렇게 잎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줄기를 어떤 걸 기준으로 나머지 부가적인 거를 쓰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숫자들이니까 얘네들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거, 우선 큰 기준이 되는 거 뭘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줄기로서는 그치. 개수. 넣은 10의 자리 숫자. 네. 왜냐면 10의 자리 숫자 선으로 크기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줄기로서 뭘 잡아주고 10의 자리를 잡고 입으로서는 뭐를 잡는 거예요? 1의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로서 10의 자리로서 잡을 수 있는 거 뭐예요? 10의 자리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 10의 자리가 0인 애들 뭐뭐 있습니까? 5, 7, 3. 5, 7, 3이 있으니까 3, 5, 7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가 1인 애들 기준으로 1, 11, 16, 11이 두 개 있잖아요. 11 두 개 써줘야죠. 5, 6, 14, 3이 더 먼저고요. 그쵸? 3, 5, 5, 6, 7, 9. 7, 9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또 2인 거는 줄기가 2인 거, 10의 자리가 2인 거는 3, 3, 1 있잖아요. 1, 3, 6, 6, 7, 7, 9. 9. 그러면은 얘네들 다 해서 몇 개여야겠어요? 15개여야죠. 그쵸, 15개여야 되죠. 그쵸? 네. 딱 맞죠. 그쵸?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연하게 써 있는 것보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보기가 편하죠.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정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은 몇 개를 넣었습니까? 29개. 29개 넣었습니다. 이러고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왜 정리해놓으니까 얘가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일 테니까. 네. 뭐 제일 적게 넣은 사람은 3개. 3개를 넣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넣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 10개를 넣은 사람의 수가 10의 자리 개수를 넣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잎이 가장 많은 줄기가 뭐다? 1이다. 그러면 신몇이 제일 많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은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도 보면 개념 확인도 보면 뭐예요? 줄기 5에 해당하는 잎 그러면 2, 4, 7. 2, 4, 7이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4점. 4죠. 4 그렇죠? 자, 필수 1번도 얘네들선 줄기와 잎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참고로 1은 줄기는 뭐를 쓰는 거예요? 뭐를 줄기로 했어요? 1의 자리. 그치. 그리고 잎을 뭐로 쓴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를 쓴 거죠. 그쵸? 네. 이제 줄기가 1인 거 있으니까 2인 거, 3인 거, 4인 거까지 여러분이 쭉 완성을 하셔야겠죠?
옆에도 쭉 일자리수. 에서 구하는 거 79. 79. 선생님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 두 개만.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 두 명만. 높은 사람 먼저 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지. 쓸 때는 입과 줄기와 입을 다 쓰는 거예요. 값을 쓸 때는 줄기와 입을 둘 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줄기와 입을 둘 다. 열두 명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12명이라뇨? 미만 포함 안 해요. 150도 같이. 아니요 150 포함 안 해요. 150보다 작은 이에요. 아, 참. 큰 쪽, 세 번째로 키가 큰 사람 얘기해요. 큰 쪽에서 세 번째로 키가 큰 사람. 이제는 3번 학생 수만 더하면 됐어요. 몇 명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키가 제일 큰 학생의 키가 얼마? 174, 그렇지. 두 번째로 키 큰 학생은 171, 세 번째로 키 큰 학생은 160, 그러면 세 번째로 키가 큰 학생의 키는 그 얘기잖아요.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키가 큰 순서대로 제일 키 큰 학생과 몇 명 그냥 몇 명 명수만
퍼센트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몇 분이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근데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곱하기 100 해서 좀 보기 편하게 바꾸자 이런 느낌이죠. 항상 속한 비율은 몇 명 중에 몇 명. 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뒤에 단원을 봤는데 아우 미안해. 시간. 애매하네. 잠시만요. 참여할 게 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숙제는 짧게 끝낼 게 아니라서 숙제는 일단 프린트 프린트에다가 두 번째 유형편 어우 야 104페이지밖에 없다고? 이거 많이 스킬인데? 아 아니면 여기 있고 뒤 여기 있고 되게 거 돼요. 어차피 두 문제 추가되는 것밖에 안 돼. 아니야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진도 빨리 나갈 테니까 프린트도 있고 그리고 맞다 여러분 교재 하나 상원에 저번에 다 2학기 거예요. 2학기 거 센? 무난하게 센? 뭐 다른 교재 좋아하는 교재 있으십니까? 뭐 좋아하는 교재 있다. 그다음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센? 쌤이 연산이 그냥 문제 풀이는 거죠. 문제 푸는 거. 센 1학년 2학기 거 1학기 거 사오시면 안 돼요. 네. 잠깐만 센을 갈까 센 B를 살까? 쌤 B가 더 어렵잖아요. 아니 쉬워요. 아 쉬워요. 근데 시스템이 없어. 난이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센 합시다. 숙제율이 나올 거라서 조금씩 복습도 해야 돼서 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 사오셔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숙제 조금씩 나갈 거거든요.